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궁궐 그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진 한편의 격정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파멸로 가는 길일까요? 역사는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를 권력 다툼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록 뒤에는 한 남자의 뜨거운 갈망과 한 여인의 위험한 야망이, 그리고 또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침묵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이제 왕의 마음이 처음 불타오른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밤은 깊고 또 깊었습니다. 달은 둥글게 떠올랐지만 그 달빛조차 궁의 높은 담장을 완전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어둠과 빛이 섞인 그 경계에서 사람들의 욕망도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궁은 낮에는 엄격한 질서로 움직이지만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숙종은 정사를 마치고도 침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침소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귀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으며 금박을 입힌 장식들이 등불 아래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물건들의 화려함만 있을 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홀로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차갑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무겁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잠들어서도 왕이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발걸음은 목적 없이 이어졌습니다. 숙종은 그저 걷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발은 어느새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종의 발은 장희빈이 머무는 처소 근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에 걸린 등불 하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불씨가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순간 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가 등불을 바로잡았습니다. 움직임이 우아했습니다. 급하지도 어설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래 연습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장희빈이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안정시킨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숙종을 발견한 순간 놀라는 기색도 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니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침착함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떨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손한 신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했지만 숙종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숙종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가까이 갈수록 장희빈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희고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까지 정갈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단정함이 오히려 어딘가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묘한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숙종의 목소리에는 왕의 권위보다 한 남자의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좋아 잠시 나와 있었사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녀는 여전히 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리깔린 눈매가 오히려 숙종의 시선을 더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궁금한 법입니다. 감춘 것이 더 보고 싶은 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숙종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서너 걸음 정도였습니다. 장희빈의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장희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먼저 턱선이 보였고 그 다음 입술이, 그리고 마침내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복종하는 신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그래서 더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등불의 흔들림도, 멀리서 들리던 벌레 소리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빠지는 숨소리, 조심스러운 숨소리, 참으려 하지만 참아지지 않는 숨소리. 너는 두렵지 않으냐? 숙종이 낮게 물었습니다. 장희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앞에서 무엇이 두렵겠사옵니까? 그 대답에 숙종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대신 더 깊은 갈망이 눈빛에 번졌습니다. 전하, 장희빈이 낮게, 아주 낮게 숙종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지도 허락도 아닌 묘한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멈추라는 말도 계속하라는 말도 아닌 그저 부르는 소리. 하지만 그 부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강렬한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인이 지금. 숙종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그것도 궁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숙종은 왕이 아니라 그저 한 남자였습니다. 장희빈이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달빛 아래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떨렸습니다. 숙종은 그 떨림을 보며 자신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숨이 떨리고 온 존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녀가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여기 있겠느냐? 숙종이 낮게 물었습니다. 장희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소인은 언제든. 그 말에 숙종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희빈을 바라본 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마치 젊은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길이 열렸다는 확신의 미소였습니다.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숙종은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장희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내리깔린 눈매가, 떨리던 속눈썹이, 달빛에 반짝이던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궁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밤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그날 밤 이후 숙종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엄격한 임금이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대신들의 상소를 꼼꼼히 검토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사를 마치고 나면 숙종의 발은 자동으로 한 곳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후원의 공기를 쐬러 간다고, 밤에 거닐며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핑계조차 필요 없어졌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마음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궁녀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전하의 발걸음이 매일 밤 같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상궁들이 조심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대신들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궁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숨겨도 결국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가장 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가장 먼저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비의 처소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었으며 같은 시간에 예를 올렸습니다. 등불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켜지고 꺼졌습니다. 규칙적이고 완벽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인현왕후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밤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사가 바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숙종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후원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장희빈의 처소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장희빈은 숙종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소를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머리를 가장 아름답게 빗었고 가장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은은한 향을 피워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기다림이, 욕망이. 오셨습니까? 장희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이 또 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 세상과 차단되는 소리였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백단향이었습니다.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마치 장희빈처럼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벽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숙종과 장희빈은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운 듯 먼 거리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강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인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숙종이 낮게 말했습니다. 장희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궁은 넓지만 마음 둘 곳은 없다. 왕이라 해도 아니 왕이기 때문에 더욱. 전하. 장희빈이 숙종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이 전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인은 내가 필요하다. 그 고백에 장희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숙종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넓은 궁에서 과인이 과인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다. 내 앞에서만 과인은 왕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다. 장희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눈으로 숙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인도 전하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종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왕은 새벽 조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장희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인이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과 함께 숙종은 장희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장희빈은 숙종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그의 기척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고 있다는 확신의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거의 매일 밤 장희빈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보든 대신들이 알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 궁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모든 대화 속에 깊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 앞에서 왕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았고 두려움을 드러냈으며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장희빈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숙종을 더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끌렸다면 이제는 마음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끌림이었습니다. 2년 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아껴도 상궁들이 아무리 눈치를 보며 침묵해도 왕비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의 처소에 더 이상 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왕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을. 그날 밤에도 숙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처소는 적막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등불만이 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방 안을 밝혀주었지만 2년 후의 마음까지는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2년 후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깃을 바로잡고 머리를 다시 빗고 품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머리, 흐트러짐 없는 옷깃, 품위 있는 자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왕비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갑자기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사람이 아니라 인형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는 인형.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후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왕비는 소리내어 울 수 없습니다. 설령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마마, 상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의 기척이 이상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2년 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가 있거라. 하오나 마마의 눈에 상궁이 눈물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으라 하였다. 2년 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2년 후는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 왕비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가? 아내로서 잘못한 것이 있었던가? 하지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 흘리는 왕비의 모습만을 차갑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2년 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았습니다.
걷는 법, 앉는 법, 말하는 법, 웃는 법, 심지어 숨 쉬는 법까지 모든 것이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이렇게 외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높은 자리는 외롭다고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곁에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왕비를 대할 뿐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마저도 자신을 떠났습니다. 아니,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인현왕후는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손 하나 쓸 수 없이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전하, 인현왕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이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또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밤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지만 숙종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희빈이 물었습니다. 숙종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신들이 늘 그렇듯 시끄럽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많다. 장희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과인은 왕이건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제약이고 모든 것이 의무다. 힘드시겠습니다. 장희빈의 짧은 위로에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면, 여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은 편해진다. 소인이 전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빛만으로 교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리움이, 애정이,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인현왕후는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숙종의 모습이, 장희빈의 이름이, 자신의 처지가,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인현왕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막만이 그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종과 장희빈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궁의 밤은 같은 밤이었지만 어떤 곳에는 웃음이, 어떤 곳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불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니, 불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더 위험했습니다. 불은 보이지만 소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소문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숙종이 매일 밤 장희빈을 찾는다는 소문이 궁 안 곳곳에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퍼졌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전해질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속삭임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논쟁이 되고 논쟁이 사실이 되어갑니다. 상궁들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직접 그 질서를 흔들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관들은 더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궁의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곧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왕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내일은 권력의 정점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벌써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 쪽으로 대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인현왕 후의 덕망을 칭송하는 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오갔습니다. 전하, 왕비 마마께서는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옵니다. 덕이 높으시고 행실이 바르시며 국모로서 더할 나위 없으십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숙종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송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경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숙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감히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궁중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또 다른 대신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숙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질서? 무슨 질서를 말하는 것이냐? 과인이 과인의 궁에서 어디를 가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숙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신들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왕실의 기강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옵니다. 경들은 물러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숙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들이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미 숙종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숙종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왕이기 때문에. 그날 밤 숙종은 평소보다 일찍 장희빈을 찾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장희빈은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장희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숙종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대신들이 시끄럽게 군다. 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과인의 마음까지 재단하려 든다. 장희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하. 대신들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장희빈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겠느냐? 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하께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장희빈이 숙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인이 너를 지킬 수 있을까?
숙종의 목소리에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소인을 지켜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하지만 소인보다 전하 자신을 먼저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에 숙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예고하듯이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고 등불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궁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왕과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으며 어떤 이들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궁은 이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를 지지하는 쪽과 장희빈을 따르는 쪽으로. 인현왕 후도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인현왕 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종,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 후. 세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폭풍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폐위, 그날의 비극.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대신들의 압박이 점점 거세졌고 숙종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결단은 내려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숙종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아침, 궁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인현왕 후는 그 소식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을 때 인현왕 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몰랐을 뿐입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울부짖음도 없었습니다. 원망의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히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왕비로서 마지막 품위를 지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상궁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현왕 후는 울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끝까지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인현왕 후가 궁을 떠나는 날 하늘이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지만 끝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만 쌀쌀하게 불었습니다. 인현왕 후는 마지막으로 왕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궁녀들이 옷을 입히며 울었지만 인현왕 후는 담담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왕비로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 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현왕 후가 국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곳, 왕비로서 나라를 받들었던 곳, 사랑했던 곳, 그리고 깊이 상처받았던 곳. 모든 기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안녕히. 인현왕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국문이 닫혔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궁녀들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상궁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한편 장희빈은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기쁨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가 떨어져야만 내가 오를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과연 안전한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종이 장희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희빈은 그런 숙종을 처음 보았습니다. 전하. 장희빈이 조심스럽게 숙종을 불렀습니다.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희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인이 제대로 한 것이냐? 과인이 옳은 일을 한 것이냐? 숙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희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신 것뿐입니다. 장희빈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것을. 숙종은 그날 밤 장희빈의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인현왕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담담하게 소식을 받아들이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궁을 돌아보던 뒷모습이,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희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섰지만 그 자리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궁을 떠난 인현왕후도, 처소에 남은 숙종과 장희빈도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밤을 견뎠습니다. 장희빈은 이제 궁의 중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궁녀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상궁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관들이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은 외로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모든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눈빛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화를 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여전히 장희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왕의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일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후 숙종의 마음에는 늘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장희빈은 혼자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종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점점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귀한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장신구들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공허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예전에 인현왕후가 느꼈을 그 감정을 이제 장희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리는 얻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정말 이것이었던가? 장희빈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장희빈은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오셨습니까? 늦어서 미안하다. 일이 많았다. 숙종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장희빈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이 앉지는 않았습니다. 미묘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장희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종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신들이 또 시끄럽다. 인현왕후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온다. 그 말에 장희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위,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하, 그럼 소인은 걱정하지 마라. 과인이 지켜줄 것이다. 숙종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전하, 소인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장희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마다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숙종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장희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 과인이 어찌 너를 마음에서 지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대답은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주저함을 장희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생각했습니다. 폐위시킨 것이 옳았는지,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장희빈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숙종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은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불안을 안고 긴 밤을 견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대신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궁 안에서도 인현왕후를 복위시켜야 합니다. 조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대신들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숙종은 괴로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희빈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현왕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은 그 소식을 들고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는 꿈, 모든 것을 잃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장희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인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에 장희빈은 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확신을 느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하, 소인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희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종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과인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전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장희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숙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결단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날 궁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장희빈에게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미소 짓던 사람들이 오늘은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에게 아첨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떠나자 사람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장희빈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죄책감, 인현왕후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혼자 후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장희빈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등불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무엇을 한 것인가? 과인이 누구를 사랑한 것인가? 숙종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을 뿐입니다.
돌아온 왕비의 차가운 침묵.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의 자리에 섰습니다. 국문을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호가 있었습니다. 축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처소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왕비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첫 대면이 있던 날 숙종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로 무엇이 해결될까? 왕비, 숙종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인현왕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정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그 차가운 목소리에 숙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미안하다. 숙종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잠시 숙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되돌아올까요? 지난 세월이, 흘린 눈물이, 느낀 고통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사라질까요? 그 말이 칼처럼 숙종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인이 잘못했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현왕후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숙종을 보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현왕후의 마음을, 신뢰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평화까지도. 그날 밤 숙종은 혼자였습니다. 왕비의 처소에도 갈 수 없었고 장희빈에게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현왕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궁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기쁨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 같았습니다. 아니,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이었습니다.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되찾았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궁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말을 나누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 아니라 견디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조정에서, 궁에서, 모든 곳에서 그녀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된 이상 장희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장희빈은 점점 몰렸습니다. 사소한 말 하나가 꼬투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품위는 칼날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희빈은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종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인이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숙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이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하. 소인은 행복했습니다. 전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전하의 마음을 받았던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니다. 과인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숙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희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소인이 원한 길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전하를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비록 끝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장희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가보십시오. 더 이상 소인 때문에 고통받지 마십시오. 어찌 갈 수 있겠느냐?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하를 위한 일입니다. 숙종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문 앞에서 숙종이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의 끝을 알렸습니다. 혼자 남은 장희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원망도, 사랑도, 모든 것이. 며칠 후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전하, 다음 생에는 왕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품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숙종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장희빈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이 끝났습니다. 사랑인가 권력인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장희빈은 사라졌고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가 상처받았습니다. 숙종은 홀로 밤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장희빈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후원의 그 길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등불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진짜 사랑이었나? 아니면 순간의 욕망이었나?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나?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인현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품은 사람은 변합니다. 단정함은 더 단단해졌지만 마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웃을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인현왕후와 숙종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부부였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왕비, 전하. 짧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함께 살지만 함께가 아닌 그런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숙종의 가슴에는 장희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인현왕후의 마음에는 배신당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장희빈의 혼은 궁을 떠돌며 자신의 선택을 되짚었습니다. 어느 밤 숙종은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장희빈과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달빛 아래 마주쳤던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과인이 택한 것이 사랑이었는지 권력이었는지 이제는 과인도 알 수 없사옵니다. 어쩌면 그 둘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후회였고 고백이었고 변명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맑아졌습니다. 백성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궁도 예전의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 아래에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사랑으로만 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권력의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왕의 사랑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역사만이 그 이야기를 차갑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궁의 밤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사라진 사랑의 흔적이, 쓰러진 욕망의 잔해가,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꿈들이 남아 있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등불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언젠가는 꺼질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랑이, 모든 권력이, 모든 욕망이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고 판단할 이야기가 남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숙종과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던진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과 권력, 그 둘은 정말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왕이라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영원한 물음표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는 질문. 하지만 그렇기에 더 의미 있는 질문. 궁의 밤은 깊어갑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